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심리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는 대체 왜 불안에 이토록 관심이 많을까요? 요즘 들어 이런 불안한 감정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의 불안한 심리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해결해야 할 청소년 불안 문제의 가장 큰 위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했을 때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소년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했고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고민하고 있을 불안들,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할 불안 심리 해결법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건 왜일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안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태가 모호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곧 임박했다는 느낌이 만들어내는 괴로운 증상들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느끼면서도 가장 느끼고 싶지 않은 아주 아이러니한 감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서 절대 뗄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편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세상. 내가 생각하는 불안이나 고민을 검색하면 안 나오는 답이 없죠.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아, 남들도 똑같이 불안하구나, 다들 이렇구나 위안받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 해외에서 아주 성공한 콘텐츠 중에 patientlikem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성공 요인이 바로 불안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그 질병으로 인한 아픔을 보면서, 그리고 고통을 공유하면서 나만 외로운 건 아니구나,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병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나만 홀로 외롭게 느끼는 감정이 절대 아니다. 내가 예민해서 남들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이 점은 꼭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청소년들의 불안장애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더 약해져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공부로 스트레스 받는 것, 이건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인간관계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조금 사치스럽다고까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알아볼 혹은 관심을 가지기조차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예전에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고민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래로 가는 선택지가 다양하고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것이 결코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파악하고 고민해야 할 요인들도 덩달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한 교실에 있더라도 각기 다른 길을 가야 하고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각기 다르니 옆에 친구를 따라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민들이 표출은 되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기에 이런 고민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결국 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다음 세대에 터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즉 20대에 만들어진 문제가 30대, 40대의 문제를 만들고 40대, 50대에 만들어진 문제들이 60대, 70대에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청소년기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 아니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안한 마음을 현명하게 덜어내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불안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모호하고 불확실할 때입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불안한 이유도 언제 귀신이 등장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무서운 장면이 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불안한 마음 자체가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나 10년 후의 일 역시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어떤 대학에 갈 생각이니? 이런 질문들은 언뜻 보기에는 가벼워 보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떠올리게 하고요.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요소가 충분합니다. 우선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긍정적인 근시안을 갖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안에는 내가 어디까지 복습한다. 이번 달 안에는 이 책을 다 완독하겠다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겁니다. 실행하기 쉬우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목표가 생기면요. 먼 미래를 걱정하면서 굳이 불안을 소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당장 눈앞에 미션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게임에서는요. 하는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다고 더 정확하게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그런 피드백을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나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착각하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피드백은 어떻게 줘야 할까요? 먼저 하루의 생활 계획표를 꼼꼼하게 짜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계획표를 달성하면 그게 나한테는 하나하나 플러스가 되죠. 마치 게임에서 1점, 4점, 7점 이렇게 점수가 쌓여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꼼꼼하게 짤수록 득점을 하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그 빈도가 바로 피드백에 해당되는 거예요. 방학 때도 대체 무슨 공부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불안하기는 한데 뭘 해야 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를 때 저는 이걸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익숙한 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빠르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내가 잘 모르는 것, 더 어려운 것,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배웠던 거 다시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만하게 생각했던 걸 전혀 모르고 있었네? 발견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똑같거든요. 경기의 결과가 좋아질 때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승패의 결과가 계속 저조할 때 오히려 기본기로 돌아가죠. 놓쳤던 포인트들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 중에 수능이 끝난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지금 수능을 마친 여러분들 중에서 불안감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찾으셨다면 그걸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엄청 불안했거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던 공부 스케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입학까지 남은 시간에 난 뭐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몇 달 동안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럴 때는요, 앞으로 내가 공부하러 들어가는 전공에 큰 상관없는 일, 그렇지만 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걸 하나 정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실력이 좀 쉽게 느는 거, 몇 달 안에 눈에 띌 수 있는 그 정도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이든 문화센터든 커뮤니티든 그게 일정 공간에서 일정 시간이 모여서 함께 하는 일이라면 더욱 좋을 겁니다.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성취감 혹은 성장감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배우면요, 그 성취감, 성장감이 굉장히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취감과 성장감은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 버거운 일들도 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해야 할지 모르던 내 일상에 이제는 일주일에 며칠은 규칙적인 무언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아주 작지만 사소한 소속감이 불안했던 내 심리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내 인생에 앞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그걸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 하고 싶었던 걸 배우면서 느끼는 소속감과 성취감이 이후 새롭게 펼쳐질 환경에서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걸 다 해보셔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나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고민의 일정 부분이 해결되는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슷한 고민이 있는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라면서 위안을 얻곤 하죠. 이건 역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경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미래를 아직 살아본 친구, 들여다본 친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민은 같이 하지만 해결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인생을 조금 더 앞서 살아온 선배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경험이 좀 더 많은 선배 세대와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게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선배 세대들은 내가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속도나 추이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선배 세대도 나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내 문제를 하찮게 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불안과 고민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고민을 얘기할 때 상대를 잘 찾는 것은 심지어 어른이 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고민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소년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듣기 위해 활짝 열려있는 곳들인데요. 먼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위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죠.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학교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하는 상담 없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위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대면 상담은 용기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나 혹은 SNS 등을 이용해서 상담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다 들어줄게 라는 모바일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니까요.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제일 약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어려움을 얘기해 볼 수 있는 나를 위한 투자를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이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